안녕하세요. 이야기나라 별난독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정욱 작가님의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입니다. 이 책은 1년 전에 도서관에서 빌려보게 되었고 얼마 전에 알라딘 서점에 갔다가 이 책을 발견하고 아들이 사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분량은 21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5권의 시리즈 중에서 이 책이 1편입니다. 이렇게 시리즈가 이렇게 있는데요. 폭력서클 스톤 멤버인 불량학생 재석이 사고를 치고 사회봉사를 가게 되면서 변해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책으로, 이런 친구들이 학창시절에 반에 한두 명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좋은 책을 읽게 되면 얼마든지 꿈을 다시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적인 생각이 든 책입니다. 아마도 학생들에겐 어른들의 충고보단 자신과 재석이를 보면서 동질감과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석이 변하게 된 계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보담이란 얼짱 엄친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보담이 얘기했던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고 싶다라는 목표를 갖게 되면서부터 재석이가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목표를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재석이 시리즈를 모두 읽고 나서 저희 집은 요즘 데미안 책을 한번 읽어보고 있는데요. 전부터 집에 있긴 했지만 이 재석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읽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책 소개는 어떠셨나요? 오늘 책 소개가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 사회봉사 명령. 대성역에서부터 급할 것 없이 천천히 걸어온 재석의 눈앞에 화영 노인복지관 건물이 가로막고 섰다. 인생은 70부터, 청춘은 80부터. 복지관 정문 위에 붙어 수스러지고 있는 현수막이었다. 노인들이 새롭게 태어난다고 놀고 있네. 재석은 이빨 사이로 침을 한번 내쏘았다. 손목시계는 9시 40분을 가리켰다. 길거리에는 출근 시간이 지나서인지 급급하게 오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스산한 가을바람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울적하게 만들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복지관 옆 허르스름한 상가 계단 앞에 재석은 쭈그리고 앉았다. 강남이어서인지 고급스러운 외제차가 눈에 많이 띄었다. 안 그래도 자동차에 관심 많은 재석은 눈이 반짝였다. 외제차가 완전 소풍 나와 있군. 관자놀이를 덮을 정도로 무성한 구렛나루와 짙은 숯검정 눈썹은 180cm가 넘는 재석의 큰 덩치에 고르게 발달한 근육과 잘 어울렸다.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바로 캐스팅에 액션 연기를 시켜도 흠잡을 데 없을 정도였다. 다만 얼굴 여기저기에 솟아오른 여드름이 흠이라면 흠이었다. 재석은 아직 오지 않은 민성을 기다리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훅 하고 내뿜자 하얀 연기가 허공에서 갈리며 흩어져 사라졌다. 아침을 안 먹어서인지 빈속에 들어간 담배 연기는 머리를 띵하게 만들었다. 재석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 이곳까지 오게 된 자신의 처지가 한심했다. 솔직히 봉사가 끝날 때까지 잘 버텨낼 자신도 없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비우고 시간만 때울 작정을 했다. 같은 다세대 주택 202호에 사는 봉식이 형이 해병대에 입대할 때 한 말이 생각났다. 야,
족뱅이를 쳐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했어. 시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기 마련이야. 다 피운 담배를 운동화 바닥으로 비벼 끈 뒤 재석은 머리를 긁적였다. 감지 않은 머리에서 기름기가 묻어 손톱끝이 번질거렸다. 코에 대고 냄새를 맡으니 시큼한 머리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야, 황재성, 너 보름간 사회봉사다. 담임인 김정일이 말했다. 파마한 것 같은 고수머리에 얼굴이 동굴에서 붙은 별명이었다. 네? 교장 선생님께서 너랑 7번 민성이한테 사회봉사 명령 내리셨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저 근심 정도나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엄중한 처벌이었던 것이다. 사회봉사가 뭐하는? 몰라서 묻냐? 임마, 복지시설 같은 데 가서 쎄 빠지게 봉사하는 거지? 아니, 제가 뭘 잘못. 재석은 김정일 같은 선생님이나 어른 앞에서는 말꼬리를 흐르는 버릇이 있었다. 자신감이 없다는 증거였다. 글쎄, 나도 사회봉사 명령은 좀 심한 거 아니냐고 말하려다가 말았다. 너는 정신 좀 차릴 필요가 있으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김정일은 시키는 건 고분고분히 듣고 시키지 않는 일에 땅바닥에 착 엎드려 안 하는 선생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선생도 공무원이라서 그런 식으로 산다고 토를 다는 녀석도 있었다. 하지만 자기 반 아이들을 어느 정도 보호할 의무는 담임한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재석은 어이가 없었다. 그런 기준에 비춰보면 김정일의 태도는 학생들의 신뢰를 얻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다음 주부터 학교 말고 이곳에 가서 건 선생을 만나보라 하시더라. 김정일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사회봉사할 노인복지관의 약도와 담당자 검미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미 이 일은 그의 손을 떠난 것 같았다. 재석은 말없이 자리에 앉아만 있었다. 1교시가 끝나자 옆반의 민성이가 찾아왔다. 작은 키에 가는 몸피를 가진 녀석은 무태 안경 안에서 눈알을 굴리며 재석의 신기를 살피며 말을 걸었다. 야, 재석아, 너랑 나랑 사회봉사인 거 아니야? 그래 임마, 너 때문에 재수 좋은 애는 없어. 울컥하고 화가 올라오는 것을 녀석과 중학교 때부터 지켜온 친구로서의 의리를 생각해 간신히 눌러 참았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보면 그들이 죽거나 총을 쏘거나 맞으며 생고생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의리 때문이 아니던가. 다이하드에 나오는 블루스 윌스도 꼴같지 않게 경찰이랍시고 의리, 사회, 정의 뭐 이따위 것들을 실현한다는 이유로 사건에 끼어들어 죽을 똥 싸며 생고생을 한다고 재석은 생각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30-40명이 되는 구성원을 가진 폭력서클 수톤의 후배들은 항상 그런 재석에게 의리에 죽고 산다며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분이 풀리겠냐? 풀리긴 어떻게 풀려 임마. 그나저나 너 갈 거지? 어디 사회봉사 말이야. 그거 졸라 힘들 수도 있대. 가뜩이나 가연성 울화가 가슴속에 가포화 상태인데 민성이 라이터 불을 댕겼다. 뉴스에서 나오는 저가자들이 하는 사회봉사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짜증난다. 재석은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교실을 뛰쳐나왔다. 복도 가득 오가는 아이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지뢰 길을 비켰다. 수톤의 위력이었다. 한번 움직이면 눈앞에 거치적거리는 녀석들이 사라지는 그것. 야, 어디가 재석아. 황급히 뒤따라오는 민성이 물었다. 어디긴 어디야. 교장실이지. 그 말을 들은 민성이 걸음을 제게 놀려 따라왔다. 가지마. 야, 큰일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소매야. 쫓아와 소매를 붙잡은 녀석은 여차하면 심파국 장암몽의 심순애처럼 재석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아당길 태세였다.
이거 안 나? 가서 한번 따지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스톤 멤버들은 가끔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의 삥을 뜯거나 폭력 사태를 일으켜 근신이나 정학 등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교장실로 겁없이 달려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아이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다. 교장실이 점점 가까워졌다. 민석이가 저만치서 따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녀석은 안중에도 없는 재석이었다. 에이 이러다 자르면 잘리고 말지 뭐. 재석은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교장실의 문을 두드렸다. 교실 2개를 터서 만든 넓은 교장실 한 깊숙한 곳에 책상이 있어서인지 교장의 대답은 잘 들리지 않았다. 그대로 문이 벌컥 열고 들어서니 마침 교무주인 미친 개가 교장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너는 재석이 아니냐? 미친 개가 경계의 눈초리로 이마에 내천자를 그렸다. 선생님 왜 저는 사회봉사 명령을? 그제야 급할 것 없다는 표정으로 교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미친 개가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다. 이번에 교장 선생님께서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신 알아요. 황재석이지? 교장은 미친 개의 말을 제지하며 떠니 물었다. 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게 억울한가? 교장의 단정한 양복과 품위 있는 태도가 재석을 주눅들게 만들었다. 특히 그 중년 남자 특유의 향수 냄새가 더 그랬다. 네, 저는 옆에서 내가 구경만 했다는 증거 있어? 저는 민성이가 대신 겁주라고 한 것 때문에. 야, 말 좀. 겁이 나서 교장실 입구에서 쭈뼛거리던 민성이 뒤늦게 주춤주춤 따라 들어와서 말했다. 교장 선생님, 저는 사회봉사 가도 되지만 재석이는 아니에요. 구경만 했어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믿나? 너희 다 같은 패거리 아닌가? 법정에서도 가족이나 친지들이 하는 증언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 몰라? 그런 걸 알 리가 없는 재석이었다. 하지만 사회봉사는 너무 제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 건 내 권한이다. 교장의 권한에 내가 지금 도전하는 거냐? 갑자기 기가 죽었다. 교장은 절대 얼굴 표정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전화위가 되면 다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의 감색 양복에 걸려있는 금으로 만든 학교 배지만 영절스럽게 눈에 들어왔다. 이리 앉아봐. 교장이 책상 의자에서 일어나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데리고 나가 잘 얘기를 미친 개가 수습해보려고 끼어들었다. 됐습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그만 나가보시고요. 애들과 얘기 좀 할게요. 그리고 거기 너도 이리 와. 엉거지춤 서있던 민성이까지 소파에 앉았다. 너희들 전에 한번 정학 받은 적 있지? 사실이었다. 은곤파의 하부 조직인 배경고등학교 서클 셀과의 패싸움으로 사고를 낸 적이 있었다. 은곤파는 수톤의 선배들이 있는 쌍날파의 경쟁 폭력 조직이었다. 정학을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거야. 너희 수톤 놈들 우리 학교에서 암적인 존재인 건 내가 다 안다. 재석과 민성은 뜨끔했다. 설마 교장까지 서클의 존재를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은 못했기 때문이다. 알지만 내가 가만 놔둔 이유는 너희를 억지로 해체시켜 봐야 또다시 새로운 서클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대로 지켜보면서 계도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어. 사방에 흩어져 이곳저곳에서 부스부스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단 한 군데 모아놓으면 일망타진이 쉽지.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스톤을 뿌리 뽑을 때가 된 것 같구나. 재석은 갑자기 오기가 생겼다. 자신의 문제가 갑자기 서클의 문제로 번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준으로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선생님, 이건 다른 아이들과 상관이 없는 사회봉사 명령 받는 것만 취소. 한 번 내린 결정은 취소할 수 없다. 너 학교 관두고 싶니? 고등학교 중퇴자로 살고 싶어? 대학을 나와도 먹기 살기 힘든 요즘 세상이야.
고등학교 중퇴자로 살고 싶으면 알아서들 해라. 듣고 있자니 고등학교 졸업이 무슨 별소린가 싶었다. 너희 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울고불고 통사정을 하셨는데 어머니를 생각하서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교장은 설교 모드로 전환하려 했다. 학생들 훈계할 때 능수능란한 언변으로 어를 빼놓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옆에 있는 민성이는 벌써 죽겠다는 표정이었다. 일이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영 노인복지관에 가서 불편하고 힘든 노인들을 돌봐드려야 해. 그것이 내 결정이고 너희는 그것을 따라야만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다. 알았나? 그리고 복지관에 가면 배울 점도 많을 거야. 강약이 부동이었다. 교장에게 대들어봐야 얻을 건 하나도 없었다. 그때 민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애원했다. 교선생님, 하지만 규칙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해진 바에 의하여 학생들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무슨 소린지 알아? 규칙은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합의해서 만든 거고 그 실행은 내가 하는 거야. 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알았으면 다음 주부터 사회봉사 명령 잘 이행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라. 가면 좋은 분 만날 거야. 너희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지. 수업 시작됐으니 어서 교실로 가. 교장의 말에는 카리스마가 있었다. 항의하러 왔던 재석과 민성은 할 일 없이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야구 경기로 치면 7회 콜드게임 패고 축구로 치면 5대0의 묵사발이었다. 교장실 밖의 복도는 이미 조용했다. 아, 졸라 짜증나네. 재석을 보기 민망한 민성이 괜히 너스레를 떨었다. 새끼야, 너 때문에 난 이게. 재석이 손을 한번 둘러매자 민성이 움찔했다. 민성이 중학교 선호탄테 걸려 시계를 뺏겼다고 말한 것은 일주일 전의 일이었다. 뭐? 중딩들한테 뺏겼다고? 이런 멍청한 놈? 민성이 중학생들한테 맞은 사연을 들은 게 재석은 어이가 없었다. 야, 중딩들한테까지 애들 풀어 넣어야 되냐? 미안해, 현금이 기다리다가. 민성은 그만 여고의 현금이라는 여자아이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녀석이었다.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다는 둘은 한마디로 닭살 커플이었는데 민성이 현금이의 학교 앞에 가서 얼쩡거리다 일이 벌어진 것 같았다. 웬 중진 새끼들이 와서 껄떡대기에 까불면 맞는다고 하니까 이 자식들이 개떼처럼 몰려와가지고 계획적으로 민성이를 노린 것 같았다. 한 녀석이 먼저 가서 슬슬 건드리다가 낚이면 숨어있던 다른 놈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삥을 뜨는 뻔한 수법이었다. 그래가지고 완전 떡이 된 거냐? 아, 칼까지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재석이의 원칙 중 하나가 절대 다른 패거리들에게 당하지 말자는 거였다. 그건 스톤의 확고한 방침이기도 했다. 스톤의 짱인 병규는 그런 일이 있을 경우 결코 상대를 용서하지 않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보복을 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래서 스톤은 늘 강했다. 스톤의 역사에서 이렇게 중학생들에게 맞고 물건을 뺏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만에 하나 병규가 아는 날엔 모든 멤버가 얼차례를 무제한으로 받을 것은 물론이고 조직 내에서 민성의 위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래서 스톤에 섣불리 알릴 수도 없었다. 아니 오히려 알려질까봐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중학생들에게 당한 게 억울했던 민성은 재석에게 보복의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알았어, 내가 한번 가서 작살낼게. 할 수 없이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야, 고맙다. 마침 내가 그 새끼들이 어디에서 모이는지 알아놨어. 민성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한 놈 잡으면 내가 작살나게 패면 돼. 그 새끼들 내가 겁을 팍 줄 테니까 넌 실컷 화나 풀어. 민성이 부탁한 건 초반 길을 확 꺾어달라는 거였다. 덩치 큰 재석은 사람을 기로써 제압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 고마워. 그래서 민성을 마구 때리는 아이들이
다닌다는 창명중학교 앞까지 재석은 진출하게 되었다. 1시간 열을 교문 부근에서 기다리던 민성은 껄렁대며 지나가던 낯익은 중학생 둘을 마침내 찾아냈다. 야, 니들 일로 와봐. 재석과 민성을 발견한 둘은 당황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너 핸드폰 이리 내놔봐. 문자 때리려 그러지. 문자를 보내기 직전에 민성은 녀석들의 핸드폰을 거치게 빼앗았다. 그 바람에 땅에 떨어진 핸드폰은 배터리가 분리되었다. 으슥한 골목으로 끌려 들어가자 녀석들은 두려움을 떨었다. 형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줘요. 이 새끼들이 감히 겁도 없이 형 시계를 빼서? 덩치 큰 재석의 으름장에 녀석들은 울상이 되었다. 꼼짝 못하고 맞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 자식들 어디 오늘 한번 죽어봐라. 기다렸다는데 민성의 팔과 다리가 현란하게 허공을 날아다녔다. 주먹인 녀석들의 몸과 얼굴에 사정없이 꽂힐 때마다 비명소리가 났다. 두 녀석은 꼼짝없이 민성에게 두들겨 맞았다. 재석은 골목 입구를 막고 서서 구경만 하면 되었다. 형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시계 갖다 드릴게요. 코피가 터진 한 녀석이 두 손으로 싹싹 빌었다. 아마도 고등학생 두들겨 패고 시계를 뺏었다고 자랑깨나 했을 것이었다. 필요 없어. 건방진 놈의 새끼들이 쪽수로 밀면 다야? 일로 와. 너희 오늘 한번 죽어봐라. 민성이 원 없이 녀석들을 두들겨 팰 때 옆 다세대 주택에서 창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누군가 내다보며 보다 창문을 닫은 모양이었다. 이제 그만 가자. 맞으면 우는 녀석들의 얼굴은 여기저기 터져 부어오르고 코피가 흘러 엉망이었다. 안 돼. 이 자식들 손 좀 더 봐야 돼. 생각할수록 열받네. 오만 폼으로 중학생들의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갈기던 민성은 아직도 분이 덜 풀린 표정이었다. 두 녀석은 무릎을 꿇은 채 계속 울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경찰 사이렌 소리가 났다. 아 짱나 누가 신고했나 봐. 빨리 튀자. 재석과 민성은 골목 밖으로 나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기 시작했다. 등 뒤로 맞은 녀석들의 욕설이 따라왔다. 이 새끼들아 거기 안 서? 너희들 나중에 죽을 줄 알아. 저 먼지에서 경찰차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스피커가 왕왕거렸다. 너희들 거기 안 서? 스피커 소리가 먼저 쫓아와 덜미를 잡았고 차는 나중이었다. 가끔 담배를 피우다 선생님들에게 걸리거나 패싸움을 하다 도망쳐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경찰차에 쫓기는 것은 처음이었다.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주는 위압감은 과거의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다. 커다란 슈퍼 앞 사거리에서 둘은 갈라졌다. 재석은 복성시장 쪽으로 달렸다. 하지만 경찰들은 도망치는 놈 쫓는데 이골이 난 것 같았다. 제대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닌가. 에이씨.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재석은 앞에서 종이를 잔뜩 담아 끌고 가던 할머니의 손수레에 걸려 호되게 나뒹굴고 말았다.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더니 공중제비를 한 바퀴 돈 뒤 재석은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이 자식이 어딜 도망가? 헉헉대며 경찰관이 다가와 멱살을 잡았다. 싸구려 포마드 냄새가 진동을 했다. 지구대에 끌려가 보니 민성도 이미 잡혀와 있었다.